이게 이제 우리가 왜 남의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를 잘 못 듣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잘 안 들릴까? 그죠? 남의 얘기가 왜 내 얘기처럼 잘 안 들릴까?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죠? 들을 때 우리는 계속 찾아요. 이게 지금 현재 시제로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현재 시제 뭐 할 때 쓰세요? 동사의 현재 시제는 뭐 할 때 쓰죠? 봄이야? 현재 시제 뭐 할 때 쓰죠? 현재일 때, 그럼 현재 진행일 때는 뭐 할 때 쓰죠? 그러면 현재 진행은 뭐 할 때 쓰죠? 또 그러겠죠? 진행할 때요. 수윤아, 너 그 토플 스트럭처 그 시제 그 다음 워크북이 바로 시제예요. 그럼 이 차이점 아셔야 돼요. 이 두 개,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제가? 수진아,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걸로 내가 이것까지 예문을 주게 될 줄은 상상을 못 했지만, 자, What do you do가 뭘 물어보는 거야? What do you do? 보면?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에? 직업이죠. 그걸 외운 거예요, 그러면? 외우셨네. 이게 직업을 물어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직업을 물어보게 되는 거냐고.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그럼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현재 시제라는 걸 뭘 나타내는 거야? 직업이라는 거는 지금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걸 물어보는 게 현재 시제예요. 쉽게 말하면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 여기서의 끓는다 하고, 야, 지금 물 끓고 끓는다. 불 꺼라. 이 끓는다 하고는 다르죠. 두 개가.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는 건 결국에 뭘 나타내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다. 네가 평소에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시제라는 것은 어제, 오늘,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다 포함한 늘 하는 거를 현재 시제라고 말하는 거고, 현재 진행형은 딱 그 순간, 딱 그 순간만 나타내니까 ing 분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는 진행형 분사 형태를 쓰는 거고, 어제, 오늘,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을 때 늘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야기라는 걸 들으면 늘상 이걸 찾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안에 녹여있는 뜻은. 그죠? 우리는 어떤 신념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믿음이라는 걸 찾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믿음을 찾기 시작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이죠. are being commented입니다. 이야기가 여기 시제 조심하세요. 이게 신념이니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upon, 뭐뭐에 대해,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의 뜻이에요. 이 글 자체가. 물론 습성이 있습니다라는 뜻은 없지만 시제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 시제니까.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이거 가져가? 어떤 이야기든 많은, 그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신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으니, 그죠? inheritance. 자, 형전명. 형용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빠져있다고 보죠. 그래서 inheritant는 in과 here의 합성처럼 보이신가요? 그죠? 그 안에 바로 그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한 신념, 많은 신념들을 어떤 이야기든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 이야기죠. 그 안에 기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빌리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신적인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가 구성된 중심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의 중심 생각, 그걸 믿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이야기에 깔려있는 중심. 이제 여기서의 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고, 여기에 있는 벗이 이제 뭔가 문제, 화두를 던지기 시작해요. 이제 화두를 던지죠, 이제. 뭔가 이야기의 시작을, 그런데, how does someone listening to? 그죠? 이 someone도 이제, 분사의 후치 수식이죠. 이것도 똑같죠? 관계대명사, 주격, 비동사. 듣고 있는 이 사람이, listening to a story.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find 그러한 믿음들을 찾게 되는지, 그러한 중심, 그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find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의 핵심이죠. 이게 화두를 던진 거죠.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요지가 되겠네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요지고, 그 요지가 이 글의 주제 찾기가 되는 거죠. 이 글의 주제. 이 글은 뭐에 관련된, 토픽이 무엇이냐? 이건 토픽이 이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주제가 담겨 있는 문장, 토픽 센텐스를 찾으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는 거죠. 주제문. 주제문을 찾으면 나오는 거죠. 그 주제문 안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고, 주제는 이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중심, 화제고, 화제거리.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재에 대한 중심된 소재가 주제죠. 그러니까 주제는 그 요지, 그 주제에 대한 생각, 이 주제에 대한 화자의 생각, 글 쓴 사람의 생각, 그거를 우리가 요지라고 불러요. 이 주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요지고, 그 요지가 담겨있는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하는 거죠. 주제, 요지, 주제문. 조금 구분을 조금 하세요. 이 글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 화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그 중심 화제거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에 있는 그 중심 생각을 어떻게 찾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이 글의 요지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찾습니다가 이 글의 요지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빌리프를 어떻게 찾느냐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찾습니다. 또 현재 시제 써놨잖아요. 정의를 딱 내려주죠. 정의를. 현재 시제는 정의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의를. 현재 시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다. 정의를 내려줄 때 제일 많이 쓰죠. 불변의 진리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역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이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념을 이거 함으로써 찾습니다. 끝났네요. look through라는 것은 되짚어 보는 거죠. 우리가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전히 검토하는 거죠. 어떤 빌리프냐면 우리가 이미, 여기는 또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위치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have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을 훑어봄으로써 찾아내요.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조차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already.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여기가 끝났네요. 방법이 여기서 나와버렸으니까. 근데 요지라는 것은 그 문장에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으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되짚어보고 강조하는 문장이 나온 거죠. 뒤에. 오늘의 핵심 문장, 여기가 요지가 제일 첫 번째 나왔고요. 오늘의 핵심 문장은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네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문장이에요. 강조한 문장.
강조한 문장에서는 비교급을 쓰죠. 강조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도치도 있고 뭐 이때 강조 구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비교 구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교 구문은 늘 어렵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왜 하죠? 비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한테 글을 어렵게 설명하려고 아니면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그러다 보면 단어가 많아져요? 짧아져요?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외국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 구문이 원래는 글을 쓰는 목적에서 비교는 우리에게 명확한 설명을 위한 거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왜? 단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비교 구문을 해석을 할 때 단어를 늘려서 해석해라, 줄여서 해석해라? 여기에 있는 거를 줄이세요. 어떻게든. 비교는 기본적으로 가장 원리가 이겁니다. 비교 구문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를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비교 구문이라는 것은 야, 인생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 라고 하면 이거의 요지가 인생이에요. 이런 거와 같아요. 인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쉬운 거, 어려운 거.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 이 중심된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일단 설명하고 싶어. 인생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누구를 데리고 와서 쉬운 거를 데리고 와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를 데리고 와서 비교 구문을 잡아주는 게 일단 비교 구문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근데 얘는 as를 썼단 말이에요. as를 썼단 말이에요. 누가 핵심이다? 얘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근데 뒤에다 붙인 거예요. 이것만큼이라고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기준.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 그럼으로써 이거를 설명을 쉽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래서 SS에서 품사를 좀 알아보세요. 여기가 접속사예요. 얘는 부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접속사를 낀 이 문장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데리고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SS 같은 비교 구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가 나오건 뭐가 나오든 간에 없애버리세요. 부사니까 없어도 되니까. 접속사 뒤에 문장 없애버리세요. 그냥. 일단 이 문장이 맞아야 돼요. 이 문장이. 이게 가장 기본 문장이에요. 기본을 생각하고 나중에 덧댄 겁니다. 뒤에를. 하물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SS를 문장의 맨 앞으로 붙여버린 경우도 있어요. 띄어다가. 그러면 이제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강조하려고 이 쉬운 부분을 야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란 건 이런 거야를 먼저 말하기 전에 니네들 게임 다 해봤지 그것처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뒤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앞에다 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역시 해석의 가장 기본기 수식어 구조를 일단 묶어서 날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문장이 너무 복잡하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본 문장이 뭐냐 이거죠. 주절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We are not concerned with 예요. We are not concerned with. concern이 뜻이 뭐예요? concern. concern. 그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일단. 1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연관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그죠?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간다고, 위험한데 놀러 간다 그러면은 걱정되죠. 그리고 염려도 하는 거예요. 걱정하다. 그럼 여기서는 concern with를 연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고 관심을 너무 심해지면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1, 2, 3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We are not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연관이 있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의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We are hearing이 나타내는 것은 what we are hearing이 나타내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남한테 새로 들은 거예요? 새로 듣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 우리는 새로운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가 심해지면 우리가 고집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이 문장 자체는 뭐하고 똑같냐면 He is tall하고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는 키가 커. 그러면 네가 얼마나 큰지 알아? 몰라? 여러분들 사람 소개받을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야, 걔 잘생겼어? 그랬더니 남자다워. 어쩌란 말이에요? 키 커? 나보단 커. 어쩌란 말이에요? 남학생들도 소개받을 때 되게 무서운 형용사들이 많죠. 야, 걔 이뻐? 귀여워. 어쩌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뒤에다 뭘 붙여준 거예요? 비교 대상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 갔어요? 내가 왜 이거를 이게 지금 길게 설명하냐면,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not A as B라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Not so much A as, not so much A as B. 근데 이것이 내가 다 알고 이렇게 해서 외워버려서 시험 문제에 딱 나오면 문장을 내가 처음 보는 문장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일단? Not as A as B. 그러면 이게 뭐란 소리예요? A 하지 않습니다. B만큼. 그럼 누가 더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B가 더 강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외워서 여기다 적용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원리가 그는 키가 큽니다. 이것만큼은 큽니다라고 이렇게 뒤에 내용을 기준을 딱 잡아주면 이만큼 키가 크다고 라고 이해를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We are with finding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도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사실상 그 앞문장에 있었던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죠, 아까? Look through the belief we already have.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기반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 듣고 있는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뭐만큼도 관심이 없다? As we are with finding. 그죠? We are with finding. 여기도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 뒤에 누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He is as tall as I, me 이렇게 쓰고 말아버리죠. 근데 내가 아까 여기가 분명히 접속사라 그랬는데 뒤에다 안 쓰죠. 생략을 해버리죠. 이거 왜 생략하죠? 여기도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건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 He is as tall as I am tall. 앞에 있으면 뒤에서 빼죠. 그걸 우리가 이 문법을 어디서 배웠어요? 앞에 있으면 뒤에서 빼버리는 거.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처럼. 그래서 이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결국에 그 말은 뭐냐? 이 s하고 이 s가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접속사인데 마치 생략되는 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하고 역할이 비슷하네 해가지고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용어는 몰라도 되니까 뭐는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빠져있는 애를 찾아보세요.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일단 우리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략된 거를 못 찾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 뭐 빠진 게 뭐예요? We are concern이 빠져 있죠. 우리가
우리가 그죠? 관심 있어 하는 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finding이죠.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 있죠. finding. 찾는 거. 여기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찾은 게 있을 거잖아. 뭘 찾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는 것 있죠.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찾는 것만큼도 관심이 없다고요. 이해갔어요? 다시 한번. as는 왜 쓴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붙여준 거예요. 비교 대상, 기준을 잡아준 거라고.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We are not as concerned. 그러면 as 빼고 We are not concerned with what we are hearing.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새로 듣고 있는 거에. 그러면 그 관심이 없는 정도가 내 친구 귀여운데 한번 만나볼래?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기준이 뭐다? 이것만큼도. 이게 접속사예요. 다만 얘는 기능이 관계대명사랑 유사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을 생략해버린 거라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는 것만큼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찾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이해 갔어요? That is relevant. 그죠? 여기서의 that is relevant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that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 이게 원래 the thing which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는 that을 씁니다. which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relevant는 관련 있다죠. 관련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관련 있는 것을 찾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할 때 이 that은 일반적으로 which를 쓰지 않습니다. that을 써야 되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합성어. 선행사가 일단 합성어일 때. something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되실 때는 와실 때는 그거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는 보통 that을 씁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것. 그죠? 그것보다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We are 우리는 관심이 있다. concerned with 뭐에? 찾는 것에. 이렇게까지는 이해해 두세요. 우리는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 뭘 찾는 것? What we already know that is relevant.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연관이 있는 것. 이거를 찾는 것에 관심 있는 것만큼도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가장 여기서 핵심인 비교 대상은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이 A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B. 요 두 개에 대한 대조예요. 비교.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새로 듣는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그는 귀가 크다. 근데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다. 비교 대상을 정확히 잡았죠. 이 사람이 주장을 이렇게 피고 나니까 명령문으로 뭘 한 거예요? 명령문으로 예시를 시작한 거죠. 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예시 시작이죠. 그러니까 더 읽어 말어. 안 읽어도 되죠? 그죠? 이 글의 문제 유형 자체가 주제니까 주제만 파악했으면 예시는 안 읽어도 되죠? 해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5번이죠? 뭐의 역할에 대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역할. The role of our existing이죠. 존재하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belief, 모함에 있어서 이해하다. 이해하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써보세요. 이해하다. understand를 갖고 있는 뜻. 그 5번에서 무슨 단어 썼어요? comprehend라는 단어 썼죠.
이 comprehend는 조심하세요. 형용사로 바꾸면 뜻이 바뀝니다. comprehend는 이게 만약에 comprehensive를 쓰면 이건 종합적인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comprehensive question이라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 독해책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종합적 질문이에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우리가 이 지문이 변형되거나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나머지 문장들을 중요한 것들을 조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의 명사형은 comprehensive, 이거의 명사형은 이해, comprehension이라고 쓰죠. 자, 이제 이 사람이 예시를 들어놨어요. 이 사람이 든 예시가 뭐냐? As understanders,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미 갖고 다녀요. 여기서 understander는 그냥 듣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듣고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인데 그 듣는 사람 자체가 자기만의 a list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belief의 리스트가 뭐냐면 다 인덱스가 박혀있는 리스트예요. 인덱스를 동사로 썼죠. 인덱스가 이미 돼 있습니다. 뭐 별로? 이거 별로. 바로 subject area 별로 인덱스가 다 박혀 있어요. 그런 리스트는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딱 나타나면, 그죠?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면 우리는 뭐를 시도해요? attempt to find죠. attempt가 뜻이 뭐예요? 시도하다죠. temp가 유혹이니까 뭔가를 새로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찾고 싶냐면 of ours죠. ours는 our belief를 줄여놓은 말이죠. 소유대명사. 우리의 것들의 신념, 그죠? ours. 우리의 것의 신념. 그죠?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들 중에 a belief 하나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A belief of ours. 이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영어에서는 내 신념들의 신념, 내 신념들 중에 신념, 이렇게 이중소유격을 안 써요. 내 친구의 친구라는 표현을 안 써요. 내 친구의 친구 영어로 어떻게 해요? 야, 내 친구의 친구가 한번 만나볼래? 이런 거 할 때. My friends라고 안 쓰죠. 뭐라고 써요? 이중소유격으로 안 쓰니까 소유격 대신에 of mine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 친구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the friend of mine이라고 하죠. 이것처럼 여기에 our beliefs라고 안 하고, 그죠? 우리 신념들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of our beliefs.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줄여서 ours 이렇게 쓰죠. 그냥 알아두세요. 이것 때문에 관계대명사 나중에 소유격이 of which가 나오는 거예요. of which, 뭐뭐의. 이해 가셨어요? 이게 뭐뭐의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belief의 들 중에 하나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that. 이 that은 또 여기죠. 어떤 that relates to it. 여기와 관련이 있는 신념 하나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과정 설명이에요. 주제는 이미 나왔고요. 그 과정을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여러분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는 반드시 동사를 찾으세요. 원래 동사가 누구예요? When we do. 여기서 do가 가리키는 동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attempt죠.
이게 attempt니까 when we are 이렇게 쓰면 틀리죠. 여기서는 이거 의외로 학생들 잘 넘어갑니다. when we do죠.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할 때에는 we find a story attached죠. 당연히 후치수식이니까 which is 빠져있고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 attach 붙어있는 to that belief 그 신념과 붙어있는 이야기를 찾게 되죠. 우리 머릿속에서 그죠? 그리고 compare 비교하게 되죠. 그죠? 무엇을? 그 스토리를 우리 메모리에 있는 스토리와 compare A to B 일 때 이렇게 원 씁니다. 원에 별표 쳐놓으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와 the one we are processing 우리가 여기서 processing은 처리하고 있는 것은 듣고 있는 거라고 하세요. 듣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그 이야기 두 개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는 the story 내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 the one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면 이거 순서를 바뀌면은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듣는 이야기를 the one이라고 쓰고 있고 내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the one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정대명사 쓴다는 건 알고 계세요. the one. 이 부정대명사 편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3300책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나요? 안 가져왔나요? 내일이라도 좀 가져오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정대명사 저런 거 하나 나올 때 제대로 공부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요 원 정확하게 이해 가세요? 왜 원 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정대명사 편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유승엽 선생님은 is 이러이러한 선생님이다. 할 때 여기에 써야 될 게 뭐예요? 이러이러한 선생님. 유승엽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선생님이다. 이때 쓰는 게 원이죠. 이건 1, 2, 3 할 때 원이 아니라 대명사예요. 대명사. 선생님을. 여기 선생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근데 앞에 이미 있는 것들 중에 같은 종류인데 다른 사물을 쓰면 부정대명사를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아시겠어요? 이해 가요? 수진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어제 제가 연필 드렸는데 돌려주세요. 나한테 이랬어. 근데 야 나 그거 집에 놓고 왔어. 나 잊어먹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근데 그냥 냅두세요. 하나 살게요. 하나 사주세요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 사주세요. 선생님 저 그거 꼭 필요합니다. 주세요. I really need it. 내가 준 거니까 주세요. 근데 그거 나 잃어버렸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 사주세요. Please buy new one이라고 그러죠. 그때 one이라는 것은 종류는 같지만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물을 가리키잖아요. 그럴 때 부정대명사 쓴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보통 옷가게 같은 데 가서 옷을 봤는데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들 때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another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들이 다 부정대명사예요. 그래서 원은 조금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3300제 아직 안 산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있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내일 간단하게 부정대명사 한 편 볼게요. 한 편? 영어 같네요. 부정대명사 한 편 볼게요. 이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봐두시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부정대명사라는 건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와 비교한다. compare A to B.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와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와 내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 두 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이게 이거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란
becomes 뭐가 된다? at that point 이 상황 속에서는 a function 기능이 된다. 함수가 된다. 바로 옛날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쉽게 말하면 매개체가 된다. 결국에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대한 기능일 뿐이지 중간에 매개체일 뿐이지 그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워버리진 않는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거의 강도가 조금 다르긴 하죠. 남의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전의 이야기 다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죠? 여기 보통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참 이게 지문이 쉬우니까 별걸 내가 트집을 다 잡은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죠. 동명사는 앞에 있는 대명사를 뭘로 해석해요?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합니다.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죠. 목적격도 가능하지만 주로 소유격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이해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는 옛날 이야기에 대한 기능일 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정의를 내려준 재진술이죠.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한다고 해서 재진술이라고 그래요. 이미 요지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외워두세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 옛날 거에 대한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매개체일 뿐입니다. A function of the old story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설명해 주죠. 그만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once, 여기는 once는 접속사로 쓰면 해석을 뭐라 그런다? 일단 뭐뭐 하면 once we find a belief in a connected story 신념을 뭔가 이야기에 대한 생각과 그 연관된 이야기를 찾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We need no further processing.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하고 말아버리죠. 그냥. No further. We need no further processing. 더 심화된 처리를 더 이상 하지 않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우리는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즉, that is. 즉, the search for the other belief. 다른 신념을 찾는 그러한 searching은 계속된다, 멈춘다? stops. 멈추어버린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우리는 이야기를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이야기를 딱 찾는 순간 이야기 이런 거지? 라고 내가 이게 심하면 이제 좀 건방져지는 거죠.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멈춰버린다? 다른 거에 대한 search, 연구나 더 이상의 이야기는 stops, 멈춰버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약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수능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표현이. 글이 짧다 보니까 토플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경향이 적은데 설명이 조금 기니까. 근데 수능 지문은 워낙 짧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이니까 문제를 풀 때 극단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풀려요, 문제가.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1번이죠. 자, 또 2분을 드릴게요. 시작.
정답 나왔죠? 오케이. 역시 라이트하죠? 라이트하죠? 수연아, 영덕 풀다가 이거 풀면 확실히 라이트하죠? 라이트해요. 제가 영덕을, EBS 영덕, 실제 고3들이 주는 그냥 수능 특강 문제를 좀 간혹 한두 문제씩 좀 가져와서 풀게요. 괜찮죠?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선생님? 좀 라이트하게 사시죠, 그냥. 실제 수능 특강을 좀 풀어봐야, 이런 거구나 싶죠, 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한글에서는 한글에서는 잘 없는 표현들이니까 좀 외워두세요. 이게 좋은 표현들이죠. gather pace라는 게 뭐예요? pace가 뭐예요? 속도. 야, pace가 너무 빠르지 않아? 할 때 pace죠. 이 gather pace라는 것은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말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속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직역을 하면. 그래서 as the technological, 기술적 revolution 이렇게 돼 있죠. revolution이 딱 나오면 위아래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회전입니다. 기본적으로 revolution은 회전이에요. 회전. revolve는 기본적으로 회전을 말합니다. 회전. 회전이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뒤바뀌죠. 위아래를 뒤집어 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혁명이라고 불러요. 농민이 귀족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입니다. 나중에 지구과학 같은 거 보면 공전이나 자전 같은 거 나올 때 리volve라고 그래요. 회전. 지구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revolve라고 합니다. 일단 리가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죠. 아무튼 기술의 혁명이 혁신도 아니고 혁명이에요. 훨씬 더 크게 이야기해 본 거죠. 이렇게 함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면 뭐뭐 하면서 그렇게 혁명이 속도를 내면서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thought, 여겨집니다. 뭐라고? 주격보호라고. 이거라고 여겨집니다. 주어가 여겨집니다. to be, 주격보호라고. 뭐라고?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 교육과 훈련이다. 교육과 훈련이다. 그들이 그렇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앞에 빠진 거죠.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긴 해요. 그만큼 중요하긴 해요.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면서 이제 진짜 실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The question. 여기서는 이제 question이 약간 뭔가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죠. problem. 우리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좀 이해합시다. 교육과 훈련의 자체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죠? 이것이 vital, 필수죠. 그리고 to a higher standard에 맞게끔 교육하는 거. education people to. 그죠? 여기에 맞춰서 더 높은 기준에 맞춰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점이 이거라는 거죠. We also have to educate them differently. 그죠? 그들을 달리 교육시켜야 된다. 달리 교육. 여기서 가장 핵심은 달리죠. 달리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단 소리예요? 안 하고 있단 소리예요?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거죠. 우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안 한다. 안 한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왜 안 하느냐? 컨퓨전에서 안 하고 있다. 선생님 저 숙제 안 해. 이게 이건 줄 알았어요 선생님.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문제는 무엇이다? 바로 이거라는 점이다. present expansion. 이 present이 뜻이 뭐죠? 현재 확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의 확장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근데 현재의 확장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교육. 교육의 확장은 교육과 트레이닝. 왜 그러냐면 위에서 첫 번째 나왔잖아요.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교육도 모든 것의 대답이니까 이 교육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자체가 확장이죠. 현재의 확장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Fundamental Misconception. 오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근간이 오해다. 즉 뭐냐? 혼란을 두고 있다. 네가 헷갈리고 있었다. 무엇을? Academic ability A with B죠. Confusion A with B. 그죠? 학문적 능력. 학습 능력과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은 다르다. 학습 능력과 인텔리전스는 다르다. 그게 여기에 가장 문제이다. 라고 이 사람이 딱 정의를 내려주고 끝났죠. 이 뒤에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걸 설명만 해주고 끝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죠. Problems with confusing academic ability와 지능. 학문적 능력과 지식은 지능은 다르다. 이 글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지 누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리전스가 뛰어난 친구보다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친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영재 교육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습 능력이라는 건 제가 말한 건 노력을 말하니까 영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과학 중에 정말 어려운 지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텔리전스가 뛰어나지 않으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빨리빨리 이해하는 좀 유별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머리 좋다고 잘하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방법과 한번 외우면 까먹지 않은 방법들을 공부하려는 그거 시도 자체가 멍청한 짓이거든요. 사실은 외국어를 입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의 외국어는 그냥 단순 반복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멍청하게 정말 바보다 싶을 정도로 계속 쳐다보는 애들이 나중에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또 다른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또 뭔가를 제시하겠지만 오히려 막 한번 머리 좋은 걸로 막 밀어붙이는 학생들이 오히려 외국어는 더뎌요. 왜냐면 그만큼 보는 횟수가 적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문제는 끝났는데 또 이제 이 밑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험 나올 걸 대비해서 잠깐만 보시면 For years, 수년 동안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수년 동안 academic ability,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conflated입니다. 여기서의 conflated는 합쳐지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누구와 합쳐져 왔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수년 동안 잘못이다. 이것 자체가 지금 오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 문제다. conflated 되어 왔다.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예요. conflate. 합쳐져 온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this idea가 has been institutionalized 돼버렸다. institution이 뭔지 아세요?
institution. 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스트럭처를 만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안에 와서 제도화된 거예요. 제도. 기관. 제도. institution. 우리가 보통은 constitution 하면 뭐라 그래요? constitution. 우리가 제헌절을 constitution day라 그러죠. constitution. 이거는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기반이라는 뜻이죠. 헌법이라는 뜻이죠. 헌법. 이 스트럭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거에 뭔가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institutionalized가 되어졌습니다. 제도화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깊게 뿌리 박혔어요. 뿌리 박혔어요. 뿌리 박힘. 깊게 뿌리 박혔어요. into testing system. 이런 생각들이 시험제도, examine, 그러니까 테스팅이라는 것은 검사하는, 누구 뭐 영재 판별 이런 거, 검사, 시험, selection, 우리가 그 선택, 그러니까 선발제도, 누구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 이런 연구제도에 이런 생각들이 그저 뿌리 박혀 있어요.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문제점은 이미 위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더 자세하게 또 그냥 자세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상술이라고 그러죠. 상세하게 설명한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건 더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미 끝났는데.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 결국 결론은 뭐가 됐다? 그죠? 많은 매우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highly intelligent people들이 결국에는 pass through, 뭐를 통과하더라? education so feeling they aren't. 그죠? education, through the education. 그죠? 그들이 pass through the education. 교육이죠. 교육을 거치고 있는 거죠. 이거 접속사, 주어 빠져있죠.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를 빼버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면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서도 빠진 것을 찾아야지 여러분들 해석이 되죠. 민우가 여기 빠진 거 한번 찾아볼래? 되게 여기서 빠진 거를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세요 하면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여기 빠진 거. 우리는 겸손한 외국인이니까 빠진 것은 다 찾아내야지 이해를 가죠. 그거요? 이런 거예요. 하지 말고. 뭐가 빠져 있어요? while, 여기서 intelligent한 사람, they are feeling that they aren't intelligent. 이렇게 긴 문장을 뭘로 줄여버린 거예요? 세자로 줄인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겹치는 단어를 생략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문장은 짧게 대답하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그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죠. 그냥 feeling, while they are feeling. 이거 일단 빼는 순서를 보면 명사가 겹쳐서 뺐죠. 1번.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명사를 뺐더니 동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2번. 명사가 빠지면 형사로 바꿔야 되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얘도 형용사니까 얘 굳이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얘만 남겨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이 바뀌니까 3번도 필요 없죠. 순서는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도 필요 없죠.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feeling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격 얘도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they aren't 다음에 intelligent. 앞에 나와 있으니까 대동사로 막 그냥 얘만 써버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눈에 나오는 것은 feeling they aren't. 요것만 나온 거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적 능력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have passed through the education. 교육을 거치게 됩니다. 뭐라고 느끼면서 그들은 aren't intelligent. 내가 이렇게 딱히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정말 천재로 되어 있는 천재 같은 애들이 그냥 일반 교육에 들어가면 쿠키 커팅이 돼버린다고요. 그냥 똑같이 그냥 유니폼 돼서 나온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고자 이제 막 사립학교를 막 보내는 거죠. 뭔가 이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이렇게 많이 하고 사립학교를 막 보내죠. 근데 그 사립학교도 제도화되고 있죠. 이놈의 제도화. 그러니까 이게 institution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딱 관념으로 바뀌어버리고 제도화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근데 이게 참 칼날의 양면이에요. 사랑하니까 집착해. 그러면 사랑과 집착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화와 안정화. 제도화라는 게 안정화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사회가.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면 또 제도화가 되죠. 자, 그래서 많은 academically available people. 많이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마저도 academically available한 사람들도 결국엔 never discovered. 뭐 하는 결론을 가져온다? 그들의 다른 능력들을 절대 쳐다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문제점의 시작이 이 글의 요지예요.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뭐와 뭐를 헷갈리기 시작한다? intelligence와 academic ability를 조금 헷갈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독님.